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 사는 한 아이의 엄마인 30대 여자입니다.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썩어 빠진 아빠를 제 아이 아빠로 두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어 이혼을 결정했네요. 며칠 전에 이사하면서 딸려온 짐에서 전 남편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그걸 보니까 전 남편에게 당한 경험도 떠올라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남편과는 고시원에서 만난 공부 동기였어요. 대학 땐 제 적성에 맞는 줄 알았던 공부가 취직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한 것과 달랐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얼마 못 가서 그만두고 말았죠. 그러고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막상 혼자 하려니 막막할 때 남편이 나타났어요. 행정고시 준비하시나 봐요. 아유, 처음부터 그 문제집으로 하려면 꽤 어려울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 드릴 테니까 이걸로 시작해봐요.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오는 남편을 보고 경계를 심하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말에 가시가 돋아 있었는데 남편은 굴하지 않고 살갑게 저를 대해왔어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처럼 남편이 준 문제집으로 공부를 했더니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게 신기하더군요. 그 후로 남편에게 경계가 살짝 풀렸고 고시원에서 저보다 먼저 있던 남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를 계기로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저는 시험에 합격했지만 남편은 그 해에 떨어지고 말았죠. 다음에는 꼭 합격할 거야. 내가 오빠가 합격할 때까지 옆에서 잘 챙겨줄게. 언제 합격할지도 모르는데 너한테 고생시킬 수 없지. 난 괜찮아. 오빠는 중요한 순간에 눈치가 없더라. 나 지금 오빠한테 고백하는 거잖아. 오빠가 합격하는 날까지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평생 옆에 있어 주겠다고. 숭이야, 정말 이런 나라도 괜찮아? 너만 괜찮다면 난 다 괜찮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문제집을 타고 저희의 사랑은 시작됐지만 남편의 합격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고시 공부를 3년 만에 포기하고 친구를 통해 건설 현장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남편은 몸을 움직이는 게 천성인 사람처럼 일하는 게 즐겁다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저희는 빠르게 결혼까지 하게 됐죠. 혼전 임신을 해버렸거든요. 물론 3년 반을 만난 사이니까 결혼해도 늦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도 느꼈었는데 결혼까지 꼴이 나니까 시어머니가 무척 좋아해 주셨어요. 저 나이까지 공부만 하다가 장가도 못 가면 어쩌나 했는데 승희 네가 며느리로 와서 내가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몰라. 그리고 굳이 우리 집에서 안 살아도 된다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왔죠. 어머님은 저랑 사시는 게 싫으세요? 그래도 저 지금 당장은 나갈 생각 없으니까 싫어도 어머님이 봐주세요. 네? 내가 우리 예쁜 새아가를 왜 싫어하겠어? 함부로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예쁘고 말까지 예쁘게 하는데 자랑하고 다녀도 부족하지 얘.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더 애틋하고 좋았어요. 아무튼 시어머니와 사이도 좋아서 제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2달이 조금 지났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지방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일이 거제에 갔다가 대구로 넘어가야 해서 좀 오래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신혼 초인데 당신한테 미안하네. 나도 최대한 빼보려고 했는데 인력이 없다고 내가 꼭 필요하대. 일이라서 가는 건데 뭐가 미안해. 당신은 나를 그런 속 좁은 여자로 본 거야? 난 당신이 일 때문에 해외를 간다고 해도 바로 보내줄 수 있는 여자라고. 당신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내가 안 보내줄 이유가 있나? 대신 연락만 잘해줘. 여보, 고마워. 당신 말대로 연락 잘할게. 남편은 그렇게 함께 일하는 친구 차를 얻어 타고 지방으로 떠났어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신혼인데
이렇게 오래 떨어져 지내는 게 괜찮냐며 저를 걱정해 주셨는데요. 아무리 요즘 주말 부분이 뭐니 많다지만 세아가 너 정말 괜찮은 게야? 그럼요. 저도 제 일도 있고 어머님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남편도 내려가서 연락 잘하기로 저랑 약속했으니까 어머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근 2달 만에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걱정했는데 당사자인 저와 남편은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신혼이니까 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약속대로 연락을 잘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종종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수 타는 날도 있었어요. 일이 너무 고돼서 나한테 연락도 못하고 잠들었구나 이해하려고도 했는데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더군요. 하지만 남편에게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지방에 일하러 간다고 했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좋아하는 일이면 해외로 간다고 해도 보내주겠다고 한 그 말이요.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절 부르시더니 아가, 요즘 무슨 일이 있니?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 라며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길래 시어머니께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속마음을 알려드렸죠. 어머님, 실은 저 남편 걱정에 잠도 잘 못 자고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남편과 연락이 조금 안 된다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된다면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면 되지 않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지방에 있는 남편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친구와 함께 일하니까 이럴 땐 편리하더군요. 남편 위치를 금방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친구와 통화할 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돌았는데 여자의 감은 빗나가지 않다는 걸 이날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남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줬거든요. 재수씨,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다 같이 숙소를 잡아서 쓰는데요. 지성이 그놈은 잠기가 밝아서 남들이랑 같이 못 잔다고 혼자 방을 잡아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출근은 빠지지 않고 잘해서 별말 안 하고 있는데 왠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마 여기서 대충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이 쉬는 날에 남편과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이 남편 자취방에 놀러 간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 남편 친구가 남편이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걸 보고 비밀번호를 저에게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는데 긴가민가 하다면서 2개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남편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고 자취방 앞에서 남편 친구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요. 제발 열리라는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둘 중에 때려 맞춘 비밀번호가 단번에 맞았지 뭐예요? 저와 시어머니는 조심히 방 안으로 들어갔고 원룸이라서 현관문을 열면 바로 침대가 보이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남편이 침대 위에서 낯선 여자와 끌어안고 자고 있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죠. 남편은 잠꼬대까지 하면서 자기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해주는 고마운 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랐는지 크게 당황하시더니 저보다 더 화가 나셔서는 냅다 상간녀 머리채를 잡아 뜯어버렸어요. 이 미친 것들이, 너 누구야? 뭐하는 년이야? 어떤 년이길래 유부남이랑 이 짓을 해? 네 부모님이 그리 가르쳤니? 당장 일어나. 내 2눈으로 니년 얼굴 좀 봐야겠다. 오빠, 누구세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여보, 엄마, 2 사람이 여길 어떻게...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감히 새아가를 두고 일 핑계대면서 이러고 있었던 게야? 나더러 새아가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네가 이런 짓을 해. 아이고. 엄마, 일단 손부터 놔. 얘 머리카락 다 뽑을 일 있어. 이러면 엄마만 손해라고. 사람 잡고 경찰서까지 가고 싶어서 이래.
남의 집에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짓이야?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도 저도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어요. 남의 집에 갑자기 나타나서라뇨. 저랑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남인가요? 여기서 남은 시어머니에게 머리채 잡힌 년이 아닌가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놓으라고 얘기해도 상간녀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더 세게 움켜쥐니까 시어머니를 함껏 밀어버리기까지 하더군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어머님 다치시면 어쩌려고? 그러게, 놓으라고 할 때 놨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연락도 없이 온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그것도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날 망신 줘? 망신 당할 짓인 건 알고 있나 보지? 키워주고 먹여준 부모보다 며칠 한번 졌단 년이 더 소중하단 거야? 대체 언제부터 만난 사이야? 당신 여기 내려온 지 일주일 조금 지났어. 알아? 저는 넘어진 시어머니를 부축하면서 남편에게 따졌고 싸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모르는 상간녀가 갑자기 끼어들어서는 저와 시어머니께 무릎을 꿇었어요. 아마 저보단 시어머니께 무릎을 꿇었다는 게 더 맞겠네요. 저한텐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갑작스런 상간녀 행동에 시어머니도 저도 어이가 없었죠. 심지어 그년 한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저희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우리 사랑도 인정해주세요. 어차피 언니가 하는 사랑이나 제가 하는 사랑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 당신이 날 사랑하는 마음이나 예지가 날 사랑하는 마음이 뭐가 다른데?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게 왜 문제인 건데? 그리고 어떻게 죽기 전까지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냐? 너는 안 이럴 줄 알아? 너도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 나 질렸다고 딴 놈 만날 거잖아. 나는 조금 미리 만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꼬우면 너도 만나. 상간녀의 말에 동조하면서 상간녀를 지켜주려는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는 앓는 소리만 내셨어요. 본인 아들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셨으니 저보다 더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 어머님 앞에서 할 말이야?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만날 때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가 해준 것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할게요. 이래봬도 저 돈 많아요. 언니가 오빠한테 해준 게 없다고 듣긴 들었지만 언니가 오빠 놓아주면 안 돼요? 저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언니도 오빠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언니가 포기해줘요. 네? 상간녀는 남편과의 사랑을 인정해달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드라마 주인공인 듯이 행동하더군요. 마치 제가 나쁜 상간녀가 된 기분이 들었죠. 남편도 상간녀를 지켜주고 상간녀 편만 들었으니까요. 그래, 예진의 집 완전 부자야. 예지 아버님이 사업하시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니까. 고작 나랏돈 받는 당신이랑은 차원이 다른 여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나 예지랑 결혼하기로 했어. 시어머니 앞에서 상간녀와 바람 피운 사실을 들켜놓고도 뻔뻔하게 상간녀가 돈이 많으니 이혼해달라는 남편 말에 시어머니는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부축하고 있던 제가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계속 불렀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죠. 저는 바로 119를 불러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셨는데 고혈압도 살짝 있었던 탓에 쉽게 깨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 사이에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소송하고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받았고요. 이게 무려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재판이 끝나고 병원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깨어나 있으시더라고요. 정신없이 퇴원 소속을 밟고 시어머니를 댁으로 모셔드렸죠. 아가,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너한테 큰 상심을 안겨준 게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이 착한 아이를 어쩌면 좋을꼬. 네, 그래도 아가 네 뱃속에 있는 아이만큼은 내 유일한 손주로 기억하마. 이제 저놈은 내 아들도 아니야. 그러니 이 일은 잊고 살아. 알겠지? 그리고 이거 받아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그것뿐이구나. 이게 뭐예요, 어머님? 3억이 든 통장이야. 너도 자식 키우려면 목돈은 가지고 있어야지. 자식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너 혼자 고생하게 할 수 있겠니? 어머님, 저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께 이런 돈 받고 싶지 않아요. 네가 안 받으면 계좌로 보낼 거고 그래도 안 받겠다면 태어날 손주 손에 쥐어줄 게다. 그러니 고집 그만 부리고 받아. 어른이 주는 돈은 예의상 한 번 거절하면 됐다. 시어머니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걱정해 주시면서 본인 아들인 전 남편과의 연까지 끊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3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자꾸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받았네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시댁에서 짐을 챙겨 나왔는데요. 막상 나오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친정 부모님께 갔어요. 친정 부모님이 짐을 들고 온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고 이혼했다는 말까지 마치자 눈에서 눈물이 펑펑 터지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저랑 제 아이만 안 다쳤으면 됐다고 따스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갈라서고 친정에서 지내게 됐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하고 엄마가 제 아들을 봐주겠다고 해서 저는 새로운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이제 조금 무탈하게 지내나 싶었는데 전 남편은 이혼하고도 저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한날 전 남편이란 작자에게 전화가 와서 안 받으려다가 혹시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연락한 줄 알고 덥석 받아버렸습니다. 네가 날 회사에서 쫓아냈다고 내가 알거지처럼 살 줄 알았냐? 역시 나는 운이 좋은 남자라니까. 내가 그랬잖아. 내 새 마누라 집안이 아주 빵빵한 집안이라고. 네가 아무리 날 바닥으로 끌어내려도 난 절대 안 내려간다 이거야. 전 남편 놈은 돈이 많다던 상간녀와 떵떵거리며 살겠다더니 직장을 잃었거든요. 전 남편이 저렇게 된 건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 놈이 다니는 직장에 불륜 사실을 전부 까발렸거든요. 그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죠. 그 소문 때문에 윗선에서 징계 처분을 내렸고 권고 사직까지 당했다고 들었네요. 그런데 제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전 남편은 재혼한 상간녀 덕을 크게 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시덥잖은 얘기하려고 전화했니? 넌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아니면 지금 네 와이프가 잘 못해주나 봐? 내 생각이 나서 전화하는 거 보면. 저는 일부러 전 남편을 자극하는 말만 해댔는데 저놈은 뭐가 좋은지 실실 웃기만 했어요. 웃음소리가 고마까지 흘러들어오니까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 지금 내 와이프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랑 결혼했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된다고. 네가 내가 불륜남이라고 소문낸 건 열이 받지만 그 덕에 내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됐잖냐. 내 장인어른 회사로 가거든. 야, 고맙다. 전 남편이 망하길 바라고 바란 건 사실인데 하필 상간녀 집안이 사업가 집안이라 전보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한다면서 저를 비웃기 위해 한 전화였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제가 아니었죠. 저는 전 남편에게 영혼이 하나도 없는 축하 인사를 전하고는 회사 이름을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마음속으로 그쪽 회사에 찾아가 망신이라도 주려고 생각했거든요. 멍청한 전 남편은 신이 나서 단번에 회사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너네 집안은 엄두도 못 낼 회사지? 어때? 이제 나랑 이혼한 게 후회되지? 이렇게 능력 있는 남편을 놓친 게 네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순간일 거야. 그렇지. 그렇고 말고. 상간녀 아빠 회사 찾아가 깽판이라도 치려 했던 제 계획이 보기 좋게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 회사는 저희 아빠 회사의 하청업체였거든요. 참지 못하고 크게 비웃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놈이 눈알이라도 굴리는지 조용하더라고요. 드디어 미친 거야? 이 상황에 웃는 걸 보니까 이 옆에 내가 진짜 미쳤구만.
야, 고작 그딴 회사 들어가서 나한테 자랑하려고 전화했냐? 너랑 이혼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이 멍청한 놈아. 그딴 회사? 네 년이 거들떠나 볼 수 있는 회사인 줄 알아? 아, 아니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몰라서 자존심이라도 지키려고 그러냐? 사업하는 사람들이면 우리 장인어른 회사 이름 들으면 허리부터 숙인다고. 너 같은 찌끄레기들은 절대 알 수 없지. 내가 널 너무 과대평가했다. 미안. 너야말로 김칫국 작작 마셔. 네 장인어른 회사라는 거기 우리 아빠가 거래하고 있는 하청회사야. 그건 알고 있니? 헛소리 하지 마. 괜히 부러워서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너 결혼할 때 네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말 안 했으면서 갑자기 하청회사는 무슨 하청회사야? 너 정말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싶어? 겁대가리가 상실했구나. 아빠가 네 장인어른 회사랑 계약 연장할 생각이던데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계약이 파기되겠다. 그치? 너 때문에 계약 파기되면 그쪽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전 남편은 저희 아빠가 사장님인 걸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숨겼거든요. 결혼할 때 남편이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긴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됐지만 그걸 물어보는 전 남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괜히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치고 말았네요. 그리고 다른 사연들 보면 남편이 친정아빠 사업 말아먹는 내용도 많이 들었거든요. 또 아빠한테 기생해서 한 자리 차지해보려는 남자가 아닐까 싶은 의구심도 들었고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나면 다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놈이 딴 마음을 품을 줄이야. 이런 놈일 줄 알았으면 오히려 저에게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빠가 건실한 회사 사장이란 걸 얘기하면 결혼 생활 내내 저희 아빠 회사를 눈독 들이며 살았겠죠. 전 남편은 끝까지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는 바로 아빠에게 연락했네요. 아빠는 제 말을 듣고 분노를 참지 않으셨죠. 그걸 알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계약 연장은 없던 일로 해야겠어. 내 당장 그 회사로 전화하마. 우리 딸 고생하게 한 집안은 우리 가족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싹을 쳐낼 테니. 제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을 때 사실 아빠가 정말 화가 나셔서 당장 그놈 집에 달려갈 기세였는데요. 시모가 전화가 와서 친정 부모님께 깊은 사과도 했고 제가 시모한테서 3억이라는 돈도 받았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신 건데 전 남편 저 바보 같은 게 제 무덤을 판 꼴이었죠. 아빠는 제 덕에 하청회사 사장님이 상간녀의 부모님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저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상간녀 아빠에게 전화해서 거래도 끊고 계약 연장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네요. 아빠의 묵직한 한방에 상간녀 아빠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건 바로 상간녀 부모님은 정말로 상간녀와 전 남편이 그런 사이로 시작한 줄 몰랐다고 했거든요. 상간녀 아빠는 정신을 차리고 저희 아버지에게 무한한 사과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고 상간녀 부모님이 자기 딸을 쥐잡듯이 잡았나 봐요. 상간녀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 아빠 회사가 언니네 아빠 회사 하청회사라고 하던데 제가 이렇게 빌게요. 그러니까 언니 아버지께 말씀 좀 잘 전해주면 안 될까요? 회사끼리 계약 성립 못하면 저희 아빠가 제 머리를 전부 밀어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언니가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 어떤 방법으로든 갚을게요. 네?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왜 그쪽을 살려줘야 하죠? 그쪽은 제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든 사람인데. 그리고 착각하나 본데 당신은 나한테 뭐든 어떤 방법으로든 갚을 수 없어.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 어떻게 하면 언니 마음이 풀리는데요? 언니 제발요. 만나서 얘기할래요? 제가 언니 있는 대로 바로 갈게요. 지금 어디세요? 그쪽은 됐고 니년 남편이 내 눈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빌지 않는 이상 난 절대 네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네 아버지 회사를 살리고 싶으면 니년 남편을 나한테 보내.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오빠만 언니한테 보내주면 저희 아빠 회사 계약하게 해주는 거죠? 안 그래도 엄마 아빠가 오빠랑 결혼 반대하고 있어서 저도 심란하다고요. 저더러 불륜녀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인정할게요. 인정하고 언니한테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잠깐만. 결혼을 반대한다고? 아직 결혼한 게 아니야? 오빠랑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못 올렸어요. 준비하던 중에 일이 터지는 바람에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 저희 부모님이 언니네 아빠 말씀 듣고 쓰러지셔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언니 약속 지켜요? 꼭이요? 상간녀는 전 남편을 제게 보내주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전 남편은 분명 상간녀가 자기 와이프고 상간녀 아버지가 자기 장인어른이라고 저한테 막 떠들어댔는데 그게 전부 새파란 거짓말이었다는 소리잖아요. 저한테 뭐라도 자랑하려고 그랬다는 걸 아니까 없던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전 남편이 저한테 자격지심이라도 있었나 봅니다. 안 그러고서야 그놈이 저한테 그러겠어요? 상간녀에게 문자가 왔는데 상간녀 부모님이 자기 딸이 파렴치한 불륜녀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당연히 전 남편과 상간녀의 결혼도 절대 안 된다고 머리를 싸매고 들어놓으셨다고 전해주더군요. 굳이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려주니까 그나마 통쾌하긴 했네요.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에게도 죄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전 남편과 상간녀는 둘 다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진작 받아야 할 사과를 이제야 받게 된 거죠. 숭이야, 미안해. 나보다 뭐든 잘하는 네가 부러워서 그랬어. 내가 모자란 놈이라서 그래. 너도 알잖아. 시험도 너 혼자 떡하니 붙고 머리가 안 되니까 난 몸으로 때우는 일에 만족해야 했고. 그러던 중에 예지가 나한테 혜정처럼 나타나 준 거지. 예지 없었으면 나 이렇게까지 못 됐어. 오빠는 사과하러 와서까지 내 자랑이야? 제발 눈치 좀 챙겨. 이러니까 언니한테 이혼이나 당하지. 우리 결혼하려면 언니 사과 받고 아빠 거래도 다시 성사시켜야 하는 거 잊었어? 저렇게 멍청하고 못난 놈을 왜 좋아하고 결혼까지 했는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의 행실에 더는 눈뜨고 봐줄 수가 없어서 전 남편 뺨을 시원하게 날렸네요. 너 지금 이게 무슨... 멍청한 놈, 머저리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너 어머님이 나한테 3억 준 건 아냐? 너 같은 놈 만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내 아들을 유일한 손주로 생각해주겠다고 정확히 3억 주시더라. 뭐라고? 3억을 줘? 우리 엄마가?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야? 언니 진짜예요? 제 예비 시어머니한테 3억을 받았다고요? 그럼 나는? 오빠랑 결혼하면 나한테 줄 돈은 하나도 없으신 거 아니야? 오빠 어머님한테 전화 좀 해봐. 아씨, 우리 엄마 내 연락 안 받는 거 너도 알잖아. 진짜야? 진짜 우리 엄마가 3억을 줬어? 어떻게 아들인 나는 쌩까고 너 같은 년한테 3억을 주는 건데? 전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3억을 줬다는 말에 개거품을 물었고 상간녀까지 깜짝 놀랐나 봐요. 둘이서 호들갑을 다 떨어대면서 저에게 욕까지 했거든요. 그게 저들의 본 모습이겠죠. 지금 당장은 자기들이 의리니까 저에게 굽신댔던 것뿐이지 상간녀 아버지 회사와 계약이 성사되면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도 남을 인간들이죠. 그래서 저도 저들을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셨던 거지. 네 놈이 얼마나 모자라고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라는 걸. 자기 핏줄인 널 못 믿으니까 나한테 준 게 아니겠어? 아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 아들, 우리 아들도 있잖아. 아들한테 아빠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도 알지? 나랑 얘는 아직 애가 없어.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나 당신한테 돌아가면 정말 잘할게. 육아도 내가 다 할게. 오빠 미쳤어? 우리 아빠 계약은 어쩌고 갑자기 전현한테 붙겠다는 건데. 저는 상간녀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상간녀 뺨도 날려주고는 그년의 입을 막았어요. 상간녀는 자기 아빠 계약 때문에 저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씩씩대며 화만 사귀고 있었고요. 전 남편은 상간녀 눈치를 보다가 제 손을 붙잡고 계속 다시 합치자고 애원하길래 쐐기를 박아줬네요.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니놈이 미치도록 싫어도 나한텐 니놈 피가 아주 조금 섞인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전염 버리고 나한테 오면 재혼 생각은 해볼게. 어차피 둘이 결혼하긴 글러 보이지만. 저는 상간녀와 전 남편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에게 돈 많은 여자 만났고 둘의 사랑을 인정해달라며 떵떵거리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고 비겁하고 쪼잔한 모습만 남은 걸 보니 꽤 볼만하더군요. 설마 이걸 넘어오겠어? 하며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저놈은 0.1초의 고민도 없이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이놈은 돈이라면 만수르 발가락도 핥을 놈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당신이 날 받아준다고 약속만 한다면 나는 언제든 돌아갈 준비가 된 놈이야. 역시 나는 운이 좋은 놈이라니까. 가늘고 길게 사는 인생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오빠 정말 저 여자한테 가겠다고? 그러면 나는 진짜 사랑하는 건 나라며. 야, 닥쳐. 내 인생이 꼬인 게 누구 때문인데? 다 너 때문 아니야, 이 개 같은 년. 너만 없었어도 저 3억이 내 손에 있었을 텐데. 너 말 잘했다. 오늘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어. 전 남편은 갑자기 상간녀 머리채를 잡더니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죠. 상간녀도 한 성깔하는지 전 남편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면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더군요. 이 쓰레기 새끼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빠한테 다 이를 거야. 네 아빠보다 얘네 아빠가 훨씬 높은 회사 사장인데 네가 이른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알아? 어려서 좋아해줬더니 뇌까지 빈년이네 이거. 야, 가서 일러. 내가 네 머리 다 뜯었다고 일러. 저는 저들의 싸움을 일절 말리지 않았어요. 둘 다 지칠 때까지 싸우는 걸 팔짱 끼고 구경만 했죠. 한참이 지나서야 둘은 숨을 몰아쉬면서 서로의 머리에서 손을 놓았고 전 남편 얼굴은 상간녀 손톱에 다 긁혀있고 상간녀는 전 남편 주먹에 맞아서 쌍코피가 난 채로 누구도 이기지 못한 싸움이 끝났답니다. 다 싸웠니? 참 대단하다. 거짓말 한마디에 너네 사랑이 이렇게 부서질 거면서 사랑? 잘 살 수 있다고 행운하라고 떵떵거리더니 고작 너네 사랑은 이 정도 수준이었나 봐. 올 사납긴. 저는 앞에 놓여있는 커피를 전 남편과 상간녀 면상에 시원하게 뿌려주고는 다신 볼 일 없을 거라며 사이다를 날려주고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아주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더라고요. 저들은 커피를 맞고는 저에게 매달리지도 않고 서로 소리 지르고 다시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걸 마지막으로 정말로 그들과 연이 닿을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런데 한 놈이 참 끈질기더라고요. 누군지 예상이 가시죠?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놈은 포기하지 않고 그런 쪽팔림을 당하고도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여보, 나 당신이 받아줄 때까지 사과할 거야. 우리 재혼하기로 약속도 했잖아. 그렇지? 당신 나 버린 거 아니지? 나 당신 믿어. 믿고 기다릴게. 내 연락 보고 있는 거 다 알아. 사람이 기다린다고 했으면 답장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너 사람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보여줘. 승희야, 나한텐 너밖에 없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줘라 좀. 여보, 우리 엄마가 위급하다고 지금 병원이야. 엄마가 당신 보고 싶다는데 와줄 수 있어? 여기 땡땡병원인데 여기 앞 카페에서 만나자. 우리 할 얘기도 많잖아. 솔직히 이 연락을 보고 일하다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바로 짐을 챙기고 가려는데 순간 싸한 기분이 들더군요. 설마 이런 걸로 거짓말하진 않겠지. 불안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는데요. 승희야, 목소리가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어머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건강하신 거죠? 아유, 그럼 난 괜찮지. 승희 네 목소리 들으니까 없던 힘도 펄펄 난다. 어머님,
혹시 조금이라도 어디 불편하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셔야 해요. 아셨죠? 전 시모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근래에 전 남편에게 복수한다고 연락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본인 엄마를 팔아넘기는 못된 놈에게 치가 떨리고 말았습니다. 전 시모는 오랜만에 닿은 제 연락에 무척이나 반가워하셨고 저는 전 남편이 시모에게까지 나쁜 짓을 할까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네요. 물론 전날 이후로 전 남편의 연락수단은 전부 차단했어요. 저놈은 고쳐도 안 되는 놈이라는 걸 알았고 저놈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수억 원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며칠 전에 아빠에게 들었는데 아빠 회사로 상간녀 아버지가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운 탓에 사장님 따님분과 사장님 가족분들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딸은 제가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장님, 계약은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빠를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시면서 상간녀가 이루지 못한 계약권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고 싶다고 오셨나 봐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아주 단호했죠. 김 사장, 난 이미 자네에게 내 의사를 다 보여줬네. 자네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니 나를 이해할 걸세. 자네가 나였어도 나처럼 하지 않았겠나? 그러니 그만 돌아가 주게. 상간녀 아빠는 끝내 아빠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처량하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저희 아빠가 한번 결정한 일은 쉽게 번복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아빠가 하청회사의 거래를 끊었다는 게 소문이 나면 한순간에 모든 거래처가 끊기는 건 일도 아니라던데 아빠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상간녀 아빠가 그간 보여준 성실함에 대한 마지막 답이라면서요. 저도 꼭 아빠처럼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 노력 중이에요. 상간녀 아빠도 아빠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듯이 다시는 아빠 회사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상간녀는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와서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이건 직접 보진 않았으니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나쁜 소문일수록 빨리 퍼진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전 남편과 상간녀가 추악한 사람들이었으면 그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됐겠어요. 저들 엇보겠죠 뭐. 저는 지금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곧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방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아쉽기도 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제 아들도 벌써 3살이 돼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엄마에게 듣기로는 아들이 놀이터에서 여자친구를 사귄 것 같다고 하던데 그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자친구? 승우? 왜 엄마한테는 여자친구 생겼다고 말 안 하고 할머니한테만 말해줬어? 엄마 서운해. 여자친구는 몇 살인데? 어디 사는 친구야? 엄마한테도 말해봐. 아이고, 그럴까봐 말을 안 하지. 너는 저 나이에 남자친구 없었던 줄 아니? 아주 저놈이 지 엄마를 쏙 빼닮았어. 안 닮아도 되는 것까지 닮았더라니까. 나는 심성이 착하면 전부 합격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마음만 착하면 돼. 엄마는 요즘 손자 보는 재미에 사시고 아빠는 벌써부터 손자 며느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저희 아빠가 빨라도 너무 빠르죠? 아들에게 아빠의 빈자리가 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랑 제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게끔 깊은 사랑을 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여름 휴가 때는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 제 아들까지 해서 펜션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제 인생의 내리막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삶이 궁핍하고 힘들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면 언젠간 빛을 발하는 날이 온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